외교권을 빼앗긴다는 주제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따가 재미있는 게임을 할 거예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을사조약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을사조약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 잘 아셔야 게임이 재밌겠죠. 네, 오늘도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 각자만의 언어로 잘 정리해보면서 우리 수업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5대 궁궐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상덕궁, 창경궁, 그다음에 덕수궁, 경희궁 이렇게 해서 서울의 5대 궁궐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한번 5분의 확률을 찍어볼까요? 상덕궁. 오! 수현이가 맞췄어요. 이곳은 바로 덕수궁 중명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밝은 빛이 이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중명전에서 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05년 11월 17일 저녁 총칼로 무장한 일본군이 이곳을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당시 이곳엔 누가 있었냐면 지금 대한제국의 대신, 즉 장관급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군이 들어오자 겁에 지는 이 일본 대신, 일본군이 들어오자 여기 있던 대신들은요 겁에 질려서 이곳을 탈출하려고 하자 일본군을 어떻게 했냐? 이 대신들을 회의실로 감금합니다. 이 감금하고 외교권을 포기하라는 조약에 찬성하라고 하는데요. 감히 어떻게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에 쉽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대신들은 쉽게 찬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포에 떨던 이들 사이로 국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한마디가 들려오는데 바로 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교권을 빼앗는 이 조약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민족반역자 이완용. 들어보셨죠? 혹시 이완용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죠. 친일파 이거부터 떠오르시죠? 그런데 사실 이완용은요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친미파, 미국과도 가까웠는데 그래서 영어는 엄청 잘했는데 일본어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죠? 네, 대체 이완용은 그럼 언제부터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을까요? 또 어떻게 조선을 일본에 팔아넘겼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동아시아를 장악하기 위한 청일전쟁이 어느 나라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일본. 바로 어제 배웠어요.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이 조약을 체결합니다. 약간 단어가 약간 욕을 연상시키는 그 조약이 있었는데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죠. 이 조약으로 일본은 중국 땅에 일자리를 뽑게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기억나세요 혹시? 여기 지역 툭 튀어나온 지역이 야오동 반도인데 여기 미순 지역의 중국 땅 야오동 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가져가니까 더 큰 형님들이 등장해요. 바로 어느 나라였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러프로 더 큰 형님들이 3명씩이나 등장하니까 일본은 이 야오동 반도를 다시 청에게 반환합니다. 바로 어제 배운 내용이었죠? 자, 일본으로서는 엄청 부극적이었어요. 왜? 지금 이 반도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 청일전쟁까지 벌였는데 이 큰 형님들이 등장하니까 여기를 다시 청에게 반환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쭉 명성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뭐야? 일본이 무서워하는 나라도 있네? 그럼 우리는 누구랑 손 잡으면 될까? 그냥 러시아랑 손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일본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렇지. 어제 우리 봤죠? OST로 한국관적으로 야오동 반도를 다시 반환을 하고 명성하고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로부터 10년 후 1904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904년 일본은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고 이 나라가 승리하는데 바로 일본이 승리해요. 처음에 일본이 승리할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것은요 실버가 다이아를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대충 어느 정도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데 일본은 이미 미국과 영국이라는 다이아 2명과 손을 잡고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대한제국은 뭘 하고 있었느냐? 우리는 아무 편도 아니야. 너네끼리 싸웠다? 중립기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중립기여를 해제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지금 우리 러일전쟁 중에 있어요. 이 러일전쟁 중에 우리나라 땅에서 필요한 거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마음대로 우리나라 땅을 사용하겠다는 게 바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요. 우리 서울의 용산 아시나요? 용산.
지금 네. 대통령이 있는 네. 네, 그 용산 그 지역이 바로 여기서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바로 제1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고문이 등장해요. 고문 막 불로 지지고 물로 막 고문하고 그런 고문이 아니라 외국에서 조언이 많고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고문이라고 합니다. 이 고문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요. 재정, 돈과 관련된 고문으로는 메가타라는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스티븐스라는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스티븐스는요, 외국에 다니면서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어야 하는지,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해야 하는지 막 설명하고 다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듣고만 있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네. 그래서 장인환과 전명훈 같은 사람이 이 스티븐스를 죽이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은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조약 체결한 게 두 개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먼저 한일 의정서, 지금 한일 협약, 제1차 한일 협약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원문을 가져왔는데요. 자, 동욱 학생 혹시 읽어줄 수 있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대한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삼아 대한정부에 용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을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시행해야 한다. 네, 두 번째 제이 학생 읽어주실래요? 일본 정부와 추천한 외국인 상명을 외교 부문으로 막 외국에 용빙하여 외국에 관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읽어봤더니 지금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했다는 걸 첫 번째 조합에서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지금 선택을 했대요. 그럼 이건 어떤 조약이야? 두 번째 한일 협약 1차 제1차 한일 협약이었죠. 고문이 등장했다. 여기서 고문이 등장했다. 이 포인트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뒤에 장만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소연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4조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 제국정부의 행동이 10% 충분히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 제국정부는 악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뭘까?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아주 정확하게 뽑았어요. 전략상 필요한 지점, 군사적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대. 그럼 이건 어떤 조약이죠? 한일 의정서였죠. 이 두 개 조약을 좀 헷갈려서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원문을 가져서 어떤 게 포인트인지 한번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일 의정서. 바로 같은 해 조약이 맺어졌는데요. 얘는 2월에 맺어지고요. 아까 제1차 한일 협약은 6개월 뒤 8월에 맺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확실히 잡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미국, 영국, 러시아와 각각 조약을 맺습니다. 서로가 조약을 맺어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이들끼리 인정을 해요. 우리나라를 빼놓고 이들끼리. 서양의 열강들이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일본 한국과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사실상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편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지금 1894년부터 청일전쟁부터 러일전쟁까지 우리 배워봤는데 판서를 통해서 다시 그 시대적 흐름을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894년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 했죠?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죠?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10년 뒤, 바로 10년 뒤에 190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고 일본이 네, 실버 일본이 이기게 된다. 이게 러일 전쟁이었죠.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을 합니다. 대한제국. 우리 바로 어제 배웠죠? 제국이 뭐였어요? 한국의 나라. 그치, 황제의 나라, 제국이었죠. 여기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광무라는 연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광무. 이 연어가 뭐냐면요. 황제가 즉위하던 때 자신의 이름을 붙인 칭호가 바로 연호인데요. 대한제국에서는 광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2023년에 천술 제국을 세웠어. 그럼 2023년은 천술 1년이 되겠죠? 그럼 2024년은 천술 몇 년이 되겠어? 2년. 천술 2년이 되겠죠. 그럼 1897년은 광무 몇 년?
1년. 자, 우리 여기서 수학 실력 한번 봅시다. 그러면 1904년은 광무 몇 년일까? 광무 7년. 이게 아니라 8년이. 그쵸, 광무 8년이죠. 왜? 지금 일단 차이 나는 거는 7년이 차이 나요. 근데 지금 여기 광무 1년이지. 여기 1에서 7을 더하니까 여기는 광무 8년. 그렇죠. 광무 8년이 되겠다. 광무가 어떤 뜻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1904년으로 돌아와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확실히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냐? 우리는 딱 가운데를 지키죠. 중립을 선언합니다. 일본은요, 이 중립 선언한 것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이걸 체결하는데 뭐였죠? 바로 지금 한일의정서였죠.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 핵심 키워드가 뭐였죠? 전략적 그렇지. 일본이 우리나라 군사적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러일 전쟁에서 필요한. 이게 바로 한일 의정서였어요. 이게 1904년 2월에 맺어졌다. 같은 해 바로 6개월 뒤에 또 하나가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게 뭐였죠? 그렇지.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했죠? 조원자 고문이 등장하죠.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2명의 고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누구 있었죠? 돈과 관련된 재정 고문으로는 오, 메가타라는 사람이 들어오고요. 또 외교적인 고문으로는 누가 들어오죠? 스티븐스라는 미국인이 들어온다. 근데 이 스티븐스는 결국 아까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죽게 된다. 그 인물은 뒤에 가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우리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죠. 이로부터 바로 1년 뒤 1905년에는요. 엄청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주제에서 배울 뭐야? 을사조약이다. 을사조약이라는 표현이고요. 을사조약이 체결됐다. 이 지금 을사조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배울 건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어요. 아 너무 많이 말했는데 기억을 하겠다.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직진을 합니다. 다른 나라 눈치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맨 처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을사조약이 외교권이 강탈한 조약이 체결됐다고 했는데 시훈이가 아까 맞췄는데 뭐였죠? 기억나세요? 덕수궁 중면전에서 을사조약이 체결이 된다. 자, 을사조약 전후로 해서 엄청 중요한 사건 많이 등장하니까 이 을사조약 하나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세요. 이 을사조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탈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을사조약 우리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교과서 127쪽입니다, 여러분. 127쪽 펴보시면 여기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제목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지. 이름도 국세도 없는 조약, 을사조약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계약에는 타입들, 즉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을사조약은요, 공식적인 명칭이 없고 내용만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 공식적인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으려면 그 나라의 통치자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돼, 원래는? 고종의 승인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 고종의 도장이 없어. 그럼 그렇다면 이 도장은 누구 거야? 봤을 때 박재순이라는 사람의 도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외교관급의 정도가 되는 그 사람이 그냥 도장 하나만 찍고 우리나라를 팔아 넘긴 거예요. 이처럼 을사조약은요, 공식적인 조약 명칭도 없었고요, 고종의 동의도 없었기 때문에 아까 동욱이가 말한 을사늑약, 강제로 체결한 조약, 늑약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올바릅니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을사늑약이 아닌 을사조약으로 지금 명칭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공식적인 수업에서는 을사조약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종도 참여하지 않았던 이 을사조약, 그렇다면 대한제국의 그 누가 이 조약에 찬성했을까요? 아까 박재순 보이시죠? 앞에 그 도장 찍었고 이 사람들을 을사조약에 찬성한 5명의 적이라고 해서 을사보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도요, 이완용 아까 선생님이 사진 보여드렸죠? 이 이완용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맹세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난관에도 들어가지 않는 철저히 한국을 일본에 병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일본 앞에서 맹세를 하게 돼요. 지금 철저하게 대한제국을 누구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거야? 일본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거지. 그래서 1905년 11월 17일 결국 을사조약,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강탈당하는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의 외교권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일본한테 넘어갔다라는 게 을사조약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이 대한제국은 일본의
어떤 나라와도 외교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관계로 인해 그 외교권을 박탈당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나라 거의 망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모든 분야를 이제 일본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설치한 게 하나 있는데 통감부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이 통감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를 통제하고 감독한다라고 해서 통감이라고 해요. 우리 아까 제1차 한일협약에서는 어떤 정치가 나타났죠? 전문 정치가 나타났지. 이때는 그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통감 정치가 이때 이루어진다. 그리고요 초대 통감으로 이 사람이 부임을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완용이 부임했을까요? 일본 사람이 부임을 했어요. 맞아요. 이토 히로부미. 바로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결국 격분한 민중들은요 조약 파기를 외치면서 황궁 앞으로 모였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민중의 분노를 더욱 끌어올리게 만드는 이 하나의 글이 퍼지게 되는데 바로 시일야 방송대국. 이 시일야 방송대국은 오늘 목놓아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이 장지연이라는 사람은요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대국을 기자하면서 너무 원통하고 그러면서 울분을 표했어요. 그리고 어떤 인물이 또 있었냐면 민명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성을 볼까요? 어느 쪽 사람이겠어요? 잘 나가는 멸청 민씨 쪽 세력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내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뭔가 막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마감합니다. 그런 인물도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민중들,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시위를 하고 직접 칼을 들고 나서는 의병 활동을 통해서 을사조약에 적극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2년 1907년 당시 내국노 이완용 입장에서는 이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됐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어디 멀리 보냈어. 멀리 갔어. 유럽에 갔을까요? 헤이그 특사.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고종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가 어디 있냐면 네덜란드 아시나요? 네. 네덜란드 헤이그로 우리나라 특사들을 보내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절단, 특사,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사람을 보냅니다. 네, 여기서 보냈는데 당시 왜 보냈냐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요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지금 강제적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고종이 특사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종의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써있죠.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방해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엄청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회의장 발 들어가 보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엄청 화가 났어요. 지금 을사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멀리 헤이그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주동자 고종을 쫓아낼 명분을 찾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종은 1907년 다친해 6월에 쫓겨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순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링크 특사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의열투쟁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시기에 직접 총과 칼을 들고 엄청나게 싸운 인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남철과 오기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를 만들었냐? 자신회라는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볼까요? 오적 암살단. 오적이 뭘까요? 을사오적을 암살하는 단체겠지. 이 사람들은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해 자신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성공한 케이스는 극히 드물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9년 2월 벨기에 국왕의 추도식이 우리나라 명동 성당에서 열리게 돼요. 근데 여기에 누가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냐? 이완용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재명은요 이완용을 여기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군방 장수로 위장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붕어빵 장사겠죠? 위장을 해서 이완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칼로 찔러요. 이완용은요 허리, 어깨, 심장, 팔 모두 칼을 맞고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자 여기서 이완용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겠죠? 네, 눈치가 안 빠르네. 이완용은 여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완용이 얼마나 높은 관직에 있었느냐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요. 당시 이완용은 내국노 중에서도 최고급 관리 관직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병원에서 엄청나게 좋은
장면이 사살한다. 왜? 스티븐스가 너무 깝쳤어. 스티븐스가 외국에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 먹혀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인한 정명훈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죽이게 된다. 이 죽이는 건 이때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 드디어 나왔습니다. 안중근. 선생님 장난감 때 여기서 안중근 모르는 사람 없죠. 당연히. 이 안중근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입니다. 안중근은 만주, 지금의 중국 하얼빈이라는 곳에서요. 단 3발의 총으로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총으로 쏘자마자 안중근은 바로 체포되었고요. 아까 랴오동 반대에서 위순 지역 보여주신 거 기억이 나죠? 그 위순 감옥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된다.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체포되는 실제 영상이거든요. 그 당시에 찍혔던 1909년에 그 영상을 갖고 와서 한번 보실까요? 이 영상은 진짜 실제로 한 러시아 기자가 찍었어요. 그런데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토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장면이 있고 이토를 쏘고 체포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토를 죽인 장면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영상은 아직까지도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그 사라진 부분의 영상을 찾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선생님 바랄게요. 그렇다면 안중근은 왜 이토를 죽였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 교과서 바로 뒷페이지에 넘겨보시면 나루토 쪽에 한번 나와 있는데 거기는 좀 생략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보여줄 거예요. 그 감상하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겠죠?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 빈칸이 뚫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 가사를 보면서 채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마지막 멸망의 기회를 주겠다. 우선 제가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대한제국 의명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자, 이제 싶습니다. 손이 바빠야 돼요, 여러분. 이유는 바로 대한의 공무정하고 시해한 죄, 대한의 영광죄를 분명으로 의식인 죄, 불산 의약과 정의의약을 강제로 체결해 한 죄, 무한대한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조선의 도비와 황상과 살인을 빼앗은 죄, 제일의 화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부모를 징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아, 이 사형에 대한 살인사건에 대하여 본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고 우덕순 징역 3년에 처한다. 한국인들의 외국권을 빼앗고 유학을 중지한 죄, 신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제안의 사업권을 도리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리한 죄, 정권을 통렬로 착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대안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키는데, 그리고 3번은 을사늑약과 정민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그다음 4번 제1은행과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5번 보호를 핑계로 대안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6번 한국인들의 외국돈. 이게 무슨 조약이에요? 외국돈. 외국돈을 빼앗은 조약 을사조약이었죠? 중요해요. 그 다음에 7번 대안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유인한 죄. 마지막 뭐를 파괴했대요? 동양의 평화를 파괴. 이 8개 빈칸 잘 맞추셨은 분은 뒤에 보면 선생님 간단하게 퀴즈를 냈어요. 이 가사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한번 선생님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뒤에가 없네요. 잠시만요. 기다려요. 뒤에만 써주세요. 앞에 가사를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한번 들어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 봤어요? 자, 문제 잘 읽어보세요. 4번 문제는 선생님이 문제인 힌트를 주었습니다. 밑줄 친 거 잘 읽어보세요. 뒤. 메가톤 언제 등장했을까? 잘 생각해볼까요? 지금 좀 못치한 친구들 있어서 선생님이 1분의 시간 좀 더 드릴게요. 사 4번이 좀 많이 어려워하네요. 4번 밑줄에 답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매각하기 너무 많이 매각 여기 다 써있거든요. 매각 하나 등장한 건 어떤 조약일까? 어떤 조약일까? 여기 써있잖아. 여기 써있잖아. 칠판이 안 올라와서 미안해. 뭐가 안 돼? 자, 다 채운 것 같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있어요. 명성황후 죽었죠. 이거 어제 끝나기 전에 수업 끝나기 전에 영상 길게 본 거 아시죠?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당시 대안의 2번은 누구였어요? 황제는 누구였어요? 고종. 그래서 대안 제국이죠. 황제의 나라 고종입니다. 3번 조약이 맺어진 연도. 일단 3번 조약 앞에서 을사늑약이래요. 똑같은 말 을사조약. 이 을사조약 몇 년도에 체결됐죠? 1905년.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외교권을 빼앗고, 앞에 나와있죠.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그게 핵심 가사였어요. 마지막 좀 많이 어려웠는데 제1은행권이라는 일본 화폐를 강제로 사용하게 된 것은 이 조약으로 인해 누가 등장했대요? 재정검은 메가타라는 사람이 등장했대. 그럼 이 조약은 뭘까요? 제1차 한일협약이었고 이 조약이 맺어진 연도와 이름. 연도는 그러면 1900? 아니요. 당연히 되겠다. 여기까지 다 맞춘 친구. 수업을 선생님이 잘하고 있군요. 네. 여기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주제 10분에 대한 수업은 끝났고요. 우리 이제 뭘 할 거냐? 별로 안 좋죠. 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원인을 보여서 사건이 있기 때문에 1905년에 갇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탈출하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1학년 1반의 열쇠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달려있는 출석부는 선생님이 지금 금고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지금부터 알아내는 것이 오늘의 핵심 미션인데 모두먼끼리 다 같이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모두먼끼리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면 지금 선생님 앞으로 오면 선생님이 금고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모두명 한 명이 나와서 모두먼 전체 핸드폰을 가져갈게요. 오케이. 한 명만 가져는 거 아니야? 한 명이 다 가져가. 다 줄 거예요. 대한제국 안 자, 지금 선생님이 옆에 보시면 QR코드를 제공해 줬거든요. 여기 QR코드에 접속하셔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 이거 나만 싫어. 나가오. 여기 주인공이 여기 있어요. 문제의 주인공이. 어떻게 알아? 초상권을 마음대로 쓰라고 선생님 폰 핸드폰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죠? 제 소중한 얼굴인데. 그 무료로 쓰라고 선생님 폰에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시은이 뭐예요? 아, 한번 풀어보세요. 시은이 얼굴이 근데. 저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눌러도 돼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한번 눌러보세요. 안 죽지 말자. 내가 안 죽을래. 너가 죽으면 돼요? 나안 죽을래. 안 줄 수가 없지, 말. 운전해도 돼요? 운전해도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주면 뭐 어떻게 된다고 저는 하세요? 말을 물어보고 진짜 죽어? 그건 뭐예요? 죽으면 죽으면 다시 해요. 두번 돌리고. 운전 여러분 탈출하지 못한다면 쉬는 시간까지 선생님과 함께 왜 탈출하지 못했는지 상담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세요. 연우야?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힌트가 칠판에 적혀 있죠. 게임 오버 됐으면 다음 어디서 게임 오버 내 이상하게 했는데. 광고 9년은 몇 년일까? 광고 8년이 1904년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한 게 있는데. 더하기 1만 하면 되죠. 지금 뭐야? 이건 진짜 신고했는데. 이름만의 숫자예요. 선생님이 45분에 근거를 보여주고요. 거기 45분부터 풀 사람은 모두끼리 나와서 앞에서 근거를 푸시면 됩니다. 5분 시간 드릴게요. 현우해도 돼요? 현우해도 돼요? 어떻게 된지 한번 보세요. 현우 누르면 돼요? 이거요. 현우 누르면 게임 오거든요. 숫자는 뭐예요? 그 힌트 밑에 읽어보세요. 게임 오거든요. 그래도 풀어야죠. 게임 오거든요. 뭐다 풀어버렸는데?
네, 여러분 모두가 풀어야 돼요. 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근거를 풀 수 있습니다. 저희 풀었어요. 저기 다 풀었어요? 게임 안 했어? 게임 안 했어? 일본어가 뭐였나? 야나 한국 돌아왔지. 3년 그러니까 나도 들었어. 쌤 4학년 나도 그냥 제출하게 들어. 어떻게 돼? 나 제출했는데 나도 제출했는데. 쌤, 저 갑자기 돌아왔대요. 아 맞아. 돌아왔어요? 네. 그럼 근거를 얼른 아니요. 5등 전이고요. 선생님이 45분에 그거만 열어놓을게요. 다 풀었어요? 제출 그만 눌렀어. 이거. 근거 비밀번호 좀 길어요. 다 했어요. 저희 50833이요. 50833이요. 그러면 근거 비밀번호 50833이요. 다음 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50833이요. 바로 근거를 열어놓으세요. 여기 여기 가려. 나 아까 1등이었네 그거. 여기다가 가려서. 안 났는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조원 한 명만 나와서 조원 한 명만 나와서 이 근거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한조씨 나 한조씨 우리가 살짝 끝냈어. 네, 그 이제 교생실수 3년 동안 교생실수 3년 동안. 야, 안녕하세요. 컷. 아니야. 아, 이거 여기 탈출. 그다음에 맞네. 오, 탈출하셨. 오, 여기도 탈출. 수밖에 없어. 2조 탈출, 3조 탈출. 2조 탈출. 마지막에 이름 왜 나온 거야? 아, 2번 너무 못했는데요? 오, 여기도 탈출. 자, 한조 남았는데요? 아, 한조 남았지. 한조 남았나요? 네, 당시 나오세요. 아삼이라고 우리 무슨 자, 여기도 탈출. 자, 마지막 한조 남았습니다. 아, 마지막 조도 다 탈출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좀 쉬웠나 보네요. 앞에 선생님이 앞에 반 들어봤는데 틀린 조가 있었어요. 비밀번호 틀린 조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다 푼 줄 알고 선생님 믿고 그냥 제출하게 누른 사람 없겠죠, 시윤아? 하고 있었는데. 저 그럴 거라 믿어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게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죠. 여기 학습지 정리. 오늘 학습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다 쓴 친구는 저한테 와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작권, 초상권. 조사권은 무료로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초상권 신당 나오는 거 아니야? 야.
물러나고 그 다음 막 철고 수능 실종이 지기랑 97년 1907년 97년이요? 1997년 97년 얘기하고 97년이요? 97년에 굉장한 여기가 1997년 그때 대한민국 다른 친구들은 자리 앉으세요. 왜요? 경민이 여기 아직도 왜 정민 이야기라고 써져 있죠? 그거 고쳤는데. 붙었어요? 아 이렇게 미리 붙이나? 연도가 안 됐어요. 정민 의견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핸드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직 수업 안 끝났어요? 제이야? 수업 안 끝났는데. 삼천장만 더 치면 만장이다. 내가 이거 차라리 한 번째라고 싶었다고 내가 컨트롤 넘겨주고 컨트롤 W면 감독님 거예요. 컨트롤 W. 엔터 예고점 들어가서 인터넷 치면 1번, 2번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 하고 한 번째까지 해보고 싶어. 이거 부대기는 거야. 근데 이게 이거 거의 15분 동안 했거든. 이 생각하기 2, 3번 컸다고 그거를 집어넣는 그 정도 나왔다. 수상권 뭐야? 수상권 드릴게요. 맞아. 하루도 많이 주세요. 페이스 받은 아 너무 많았는데 완. 진짜 1분 진짜 1분. 아 숙소하셨나요 여러분? 네. 가정세 있었으니까. 오늘 수업 어땠어요? 선생님 마지막 수업인데. 재밌었어요. 아, 좋았네요. 아 맞아요.